여러분, 저 국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장이라는 건요, 그 나라에 공을 많이 세운, 이제 소위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나라에서 장례비를 댑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걸 우리는 국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라에 공을 많이 세운 무슨 뭐 국무총리나 장관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미장은 뭘까요? 미장은요, 우리가 이제 건물 짓 때 다 짓고 나서요, 마지막 외벽에 시멘트, 그러니까 모래 시멘트 섞어서요, 외벽에 바르는 것을 우리는 미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유행되는,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줄임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요즘도 국장하십니까? 이러길래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증시를 그 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장이 뭐냐 그랬더니 미국 시장을 미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좀 쓰지 말고, 국장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국장하지 그럼 뭐 미장하냐라고 그랬거든요.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고점에 잡아서 고생하셨고, 뒤이어서 들어간 엔비디아가 또 배신을 하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 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요. 엔비디아를 샀어요. 쭉 빠졌어요. 좀 반등을 줘서 이제 내가 샀던 그 가까스로 손실이지만 그 위치가 와서 빨리 손절을 하려고 모 증권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증권회사에서 못 팔아준대. 왜 못 팔아줍니까? 그랬더니 그를 대행하는 업체가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십니까? 그래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제 말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국장, 미장. 국장을 해야 되는데. 국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를 매매하셔야죠라는 말을 차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요즘 뭐 거래량도 그렇고요. 아직 뭐 완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란 그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뭐 계속 이제 고금리를 이제 이어가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죠?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베이비컷이냐, 빅컷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베이비컷은요, 0.25%포인트씩 살금살금 애기들 걸음처럼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그런 퍼센트로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근데 빅컷은 뭐냐면 한 번에 0.5%를 인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더 증시에 또 미치는 영향이 적은가는요, 그건 이제 그들이 만들기 나름이죠. 그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0.5%는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의 파월 의장이 뒤늦게 또 알고서도 이 처리를 뒤늦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야? 뭐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0.25%를 내리면 뭐 그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화면 크게 갑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에코프로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많이 들고 계세요. 물론 HLB도 신약 승인 문제 때문에 고점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동채 전 회장입니다. 이분이 경영 복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처럼 하면 미래가 없다. 지금처럼 하면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경제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일시적 수요 정체로 배터리 시장이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써야 되나? 유식해 보이나? 자, 어쨌든 일시적 수요 정체 때문에 지금 배터리 시장이 부진하다. 그래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경영에 복귀한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님께서 어쨌든 우리나라 코리아
배터리 부활을 위한 승무수를 던졌다. 그래서 재련의 강자 중국 거린메이라고 그러는데 GM이라고 그럽니다. 이 회사와 어쨌든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서 저쪽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 무슨 뭐 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에 제가 빨간 밑줄을 쫙 걷는데요. 예,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님께서 뭐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그랬어? 예. 모르시는 분은 에코프로 BM을 안 들고 계신 분은 모르시잖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알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왜 교도소 깜빵에 가셨는지. 그래서 여기 내용이, 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기사 내용이에요. 자, 이 전 회장은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셔가지고 무려 11억 원이 넘는 주식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그리고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이 뭐냐면요. 일단 1심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나 정말 억울해 그러면요. 항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2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소까지 갔는데 또 억울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3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법원에서조차도 실형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됐다는 거는 어쨌든 뭐 범죄 사실이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회장이라는 분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면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는 막 20년, 막 40년, 종신형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구조가 이런 이제 주식 관련된 어떤 비리, 주식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를 힘들게 하거나 정말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는 미국에서 용서를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흔히 얘기하는 금투세 괜찮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현재까지 이분이 15개월 형기를 채웠고요. 남은 9개월을 뭐 했다? 사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기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바로 기사가 뭐라고 나왔어요? 사면에서 이동채 경영 복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 고문으로 선임이 되셨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머티리얼즈 인도네시아 재련소 지분 확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막 주가가 날아가야 되고요.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낼 때는 막 그렇죠. 목표 주가를 막 상향으로 잡고 막 이거 빨리 사세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넛큐브에서 봤더니요. 어떤 증권회사 직원인데요.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6년 정도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한 3배 정도는 더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 친구가 무슨 얘기하나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이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쪽 보지 말고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제가 지휘봉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자, 봅니다. 여기 특경법 제14조 특경법 시행령 10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실까요? 대상은요 5억 원 이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그렇죠? 사기 예. 그리고 5억 원 이상 자기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때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수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그리고 제한기간은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선고 유예 기간 그리고 취업 제한 기간은요 여기서 뭐 은행 증권사 뭐 이런 직원들이 뭐 이런 주식 갖고 작전해서 뭐 피해를 입으면 뭐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지혜처가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그리고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에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그러니까 우리 이동채 전 회장께서 사면을 받지 않았으면은 다시 복귀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관련이 있는 기업체니까. 그리고 재산상 이득을 취약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고요. 그 다음에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간부직으로 있는 기업체는요. 이거 법무부 자료입니다. 어떻게 해요? 취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으셨어요. 사면이 뭔지 이건 사전적 의미를 보자고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나 형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줄 자체를요, 그냥 삭제시키는 겁니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 김영삼 대통령 때, 그죠? 예. 어쨌든 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저 노태우 전 대통령, 쿠데타 혐의로 이제 기소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저 사형,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무기징역 이랬다가 뭐 2심 갔나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7년형인가 이렇게 받은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면서 국민 대통합 이래서 사면을 해 주셨죠. 그죠? 사면을 해 주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때문에 국민 대통합이었나요? 예. 어쨌든 뭐 표심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의 특권이에요? 국가 원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 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 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가 원수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 이동채 회장을 사면하셨으면 뭐 이분은 이제 복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 이야기거든요. 자, 어쨌든 사면됐고요. 이분께서 경영 복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 뭐라고 쓰냐면요. 중국의 전구체 생산업체 거린메이라고 그래서요. 요게 손잡고 양극재 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여기서 첫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최근의 기사입니다. 어제 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매도 의견은 테러 이래가지고 에코프로 형제 몰락 부정적 보고서 예산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 보고서 예산일.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58만 원 찍고 뭐 15만 원대, 14만 원대로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러면 4분의 1 토막 된 거예요. 이 회사가 4분의 1 토막. 그런데 이게 24년이잖아요. 그런데 직전 연도 23년도 상반기 때는요. 아시겠어요? 상반기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23년이니까 이거 하반기고 상반기 때는 너네들이 부정적 보고서가 아니라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면서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믿고 샀는데 이제 와서 아이고 미안해요. 알고 봤더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고 매도 의견을 준다고 그러니 개인 투자자는 속 상하겠죠. 그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죠?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좀 충격적이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두 달 보고서를 보니까 총 몇 건이냐면 3,891건 중에 유일한 매도 의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에코프로와 나란히 14개월 만에 70% 하락했고요. 연중 최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어떻게 했다고? 매도 의견 근처에만 가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민원이 쏟아졌던 2차전지 종목. 이제는 부정적인 보고서가 발간이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제는 지쳤어요. 땡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유일한 매도 의견 보고서 2차전지 사실상 매도 의견인 중립, 그 다음에 홀드 의견도 대다수가 어떤 종목의 2차전지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 1위, 2위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늘 그래 왔거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기사를 보면요. 밑에 제가 캡처 뜬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랬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주요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줄줄이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 회사인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폭풍 매수가 이어졌고 주가는 고공행진했다. 그래 그 얘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철석까지 믿는 거는 증권회사의 보고서란 말이죠. 그죠? 물론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어드바이저나 무슨 애널리스트 이분들 뭐 전문가님들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사시긴 하셨겠지만 이런 겁니다. 예. 그 게시판에 보니까요. 예. 우리 저 이데리온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내가 나무를 벨 수 있는 1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나는 도끼날을 45분간 갈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뭘 뜻하는 겁니까? 우선 내가 기준과 원칙을 주식이 뭔지를 배우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말인가.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증권가에서는요.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하반기부터 목표가 하향 홀드 의견을 동시에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몇 2차전지 투자자들은 몇몇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가. 그래서 지난해 11월 2차전지 인기의 한가운데 있었던 에코프로에 대해서 하나증권연구원께서 뭐를 해서 매도 보고서를 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몇몇 분이 이 하나증권연구원께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일을 벌였다? 물리적인 충돌을 벌였다.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졌다라는 건요. 뭐예요? 물리적인 충돌은 잡고 밀고 땡기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걸 물리적 충돌이, 머리끄댕이 저 폭력이고 어쨌든 밀고 땡기고 막 멱살 잡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물리적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이런 아주 부정적 보고서를 내도 이제 이분들도 이제 지친 거죠. 그죠? 지친 거죠.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2월 달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이런 회사들을 상장시킨 회사의 주관사가 증권회사라니까요. 그래서 누굴 믿겠냐. 그래서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 관련 보고서 쏟아졌는데 에코프로 BM 자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요 8,095억 전년 대비 57.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96.6%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적자는요 135억 원이었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죠? 제가 가치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BPS 가치 대비 2.5배에서 2.5배까지는 용서를 한다. 근데 그 이상은요, 절대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햄버거 하지 말라고, 햄버거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차트 흐름을 크게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참 안타깝죠. 대개는 여기서 사셨을 거고 대개는 여기서 많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조금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만 팔지 못했고 지금 그러면 전 회장께서 복귀하셨으니까 주가가 막 갈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좀 보면요. 재무제표를 잠깐 볼게요. 21년도에 1조 4천억입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그 다음에가 5조 3천억, 그 다음에가 6조 9천억, 그리고 3조 4천억으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150억에서 그 다음에 3,800, 그리고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에스티메이트, 24년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인데요. 지금 380억,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써 있는 172%라고 하는 부채 비율이 15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에스티메이트 자체도 지금 여기요. 유보율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201%라고 부채 비율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본인이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에코프로 차트 흐름은요. 30만 7천 원에서 얼마까지? 예, 7만 5천 원까지 똑같아요. 이것도 4분의 1 토막이고요. 이것도 4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에코프로는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매도 홀드 의견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라면 홀드 의견, 매도 의견 저는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자, 보실게요. 여기까지 깨끗합니다. 예, 여기는요. 매출액이 1조 5천억, 5조 6천억, 7조 2천억. 그리고 예, 엄청 뛰었죠. 갑자기 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800억에서 6천억으로 확 뛴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는 없다고. 특례 상장 같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BPS가 2,300원짜리, 2,800원짜리, 9,000원, 만원, 12,000원. 그러니까 소위 지금 뭐 12,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2,000원짜리를 30만 원 이렇게 삽니까? 예? 이거를 우리는 유원지 가면 바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바가지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다 바가지 쓰는 건데 바가지 쓰지 말라고요. 그냥 편의점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매도 의견 테러 에코프로 형제 몰락 부정적 보고서 예산들. 이제 에코프로 형제라는 거는 에코프로 BM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부활절도 아니고, 부활절 칠면조 사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뚜렷한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궁지로 몰아놓은 크나큰 이거는 하나의 사태인데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회사들이 결국에는 대주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안겨주고 버젓이 합법적인 겁니다. 불법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상장 폐지시키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호화스럽게 삽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재판받으면요. 이상하게 그냥 바로 나와요. 예, 무죄로 나오든가 아니면 집행유예. 예, 미국 같으면요. 종신형이라니까.